재석이 번호 알지? 여준 어디 있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가려고. 나 거기 가려고. 나 갈게. 저 왓츠맨 왔어. 오늘은 어디? 물레 창작. 너 물레동 가봤어? 아니, 이번 주말에 가보려고. 이렇듯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물레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물레동은 많은 외식업자들이 유입되면서 이곳을 찾으려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레동은 기존의 물레동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레동 일대는 얼마 전까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철공단지의 모습과 예술가들이 골목 사이에 즐비한 창작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레동에 오랜 기간 자리했던 철공단지를 방문해봤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불편함으로 다가왔는지 촬영 자제를 요청하는 간판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렵사리 철공업자 두 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물레동에 언제부터 일하셨는지. 물레동이요? 물레동이 시작한 지는 한 5년? 그 5년간 물레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지방 쪽으로 좀 많이 업체들이 좀 떠나가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뭐 카페들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이제 막 관광객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오면 이제 좀 사진 찍어가고 이런 게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불편한 거 빼고는 뭐 크게 없어가지고요. 혹시 이렇게 계속 임대료가 상승되게 되면은 영향이 일하시는 데 있으신가요? 그쵸, 아무래도 많죠. 가장 크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뭐 요즘 보면 대기업들에서 일을 주면 또 그게 하청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는 이제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크게 다가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임대료가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또 다른 철공업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저는 여기 지금 일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혹시 관광객이 요즘 좀 여기 많아졌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불편한 점도 있으세요? 불편한 점은 뭐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이쪽에 이제 카페 쪽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걸 많이 좀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기에도 안 좋고 이관상에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녁에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먹다만 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버려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적이지, 그 외에는 뭐. 근데 혹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철공업자로서 예. 물레동이 요새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개발이라는 게 이 철공 일 쪽으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카페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철공업자로서. 이게 철공업자로서는 이렇게 철공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 그 취향,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네. 나눠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외지인의 발길과 함께 달라진 물레동. 달라진 물레동의 모습은 그들에게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는 듯합니다. 물레동을 구성하는 또 다른 사람들인 예술가들. 물레동에서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는 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물레 창작촌에서의 전시는 처음이신 가요? 네, 물레 창작촌은 처음 왔고 사실 제 작업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미술품이라기보다는 돌아가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술관스러운 하얀 화이트 큐브 공간보다는 좀 재밌는 공간에다 좀 설치를 해보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이 공간을 발견을 했고 약간은 폐허 같은 공장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물레 창작촌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신다면 혹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물레 창작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뭘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이 공간만 이제 오게 됐고 물레 창작촌이 있다는 건 알고 여기에 작가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정보를 막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오게 됐고 앞으로 뭐 더 공간이 넓어지고 좀 문화적으로 좀 형성이 된다면 네, 더 와볼 생각이에요. 필터블을 저희 이윤영 작가님께서 15년 전에 좀 생소한 소재거든요. 펠트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는 그때는 아무도 더 생소할 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펠트 중에서도 물펠트 작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5년 정도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물펠트 관련해서 책을 내셨고 펠트 플러스라는 원래는 평상동에서 한 6년 정도 공방과 전시를 같이 하는 공방 운영하시다가 또 책을 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둥지로 이곳 물레동에 물레 창작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둥지를 튼 지 거의 1년이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평창동 같은 경우는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다면 여긴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되게 적극적인 이런 분위기가 들고 그리고 뭔가 창작촌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제 물레 창작촌이 네. 이제 작가님들에게 뭐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싶은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물레 창작촌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젊으신 분들이 맛집이나 이렇게 이런 명소들이 약간은 지금 이 물레 창작촌답지 않은 이유로 많이 오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알리고 싶어서요. 여기에는 맛집이나 되게 유명한 명소 이렇게 이런 곳만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많은 200명 정도 작가님들이 구석구석에 계시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이고 한번 물레 창작촌에 들리셨다면은 목적이 이런 문화적 공간을 조금 돌아보고 공유를 하고 이런 걸 좀 즐기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물레 창작촌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물레 예술공장. 이곳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18개 예술공간 중 하나입니다. 2010년에 조성되어 약 10년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곳의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신지. 저는 그 청년예술가 분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창작 활동을 좀 해나갈 수 있게끔 제가 그 담당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자인데, 지금 오늘 이제 진행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미 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융합예술이라는 분야예요. 좀 약간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사운드 아트 쪽의 그런 분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운드 아트 쪽이 저희가 사실 흔하게 접하는 예술 분야는 아니어서 저도 되게 생소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컬처 쇼크 같은 걸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그 창작 욕구를 좀 이렇게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뭐 도와드리고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최종 공연까지 끌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이 좀 저는 그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물레 창작촌을 아까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요. 네네. 그 공간이 되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방문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물레 창작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물레동에 와서 보니까 보통 이제 예술가 분들이 홍대나 대학로 이런 쪽에서 작업할 공간들이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상업적인 이제 시설들이 막 들어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이제 너무 비싸지고 관리비 같은 것도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이제 좀 밀려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나 이제 대학로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좀 이런 물레나 이렇게 철공소 단지가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싸요. 이렇게 소음 같은 것도 이제 있기도 하고 이 단지 자체가. 그래서 좀 이쪽으로 점점 이제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요즘에 여기가 이렇게 좀 핫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라기보다 이제 예술가분들은 좀 그런 거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창작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욕구를 좀 마음껏 좀 펼치실 수 있는 그런 좀 조건과 환경이 좀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 정도 같아요. 수십 년 전부터 물레동에 뿌리를 내렸던 철공업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제는 완전한 자신들의 터전을 꾸린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을 아우르며 새로이 둥지를 튼 외식업자들까지. 모든 물레동 사람들이 그들 동네에 나타난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시간이 흘러도 세 가지 독특한 색깔이 다채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물레동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도 있고 멋지게 노래하는 우리도 있어. 이름 모를 골목길 속을